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을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죠. 네, 앞으로는 계속 강의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꼭 내셔널 지오그래피 구독하고 알림하고 좋아요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부터 쌤이 나간다고 했죠. 자, 교과서는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4페이지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화는 뭐를 산업화라고 할까? 산업화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산업화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와 3차 산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농업, 어업, 광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2차는 공업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3차는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라는 것은 뭐냐?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한다는 표현을 뺄 수도 있겠죠.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도시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 수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도시적 생활 양식이 증가하는 것도 도시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적 생활 양식은 그럼 뭔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죠. 만약에 농촌이었다면 우리가 일과 중에는 밭농사만 주로 할 거고, 그죠? 논농사나 농사를 지을 거고, 퇴근을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크게 할 일이 딱히 없죠. 그죠? 집안에서 여가를 보내겠죠. 근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상당히 다양하죠. 그죠? 그리고 퇴근한 이후의 생활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도시적 생활 양식이 증가하는 것도 역시 도시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산업화와 도시화는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농업을 하는 공간, 장소가 어딥니까? 그렇죠. 농촌이 되겠죠. 업을 하는 공간은 어촌이 될 거고, 그죠? 그런데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상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은 도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업 사회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변하게 되면은, 즉 농촌에서 도시가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뗄 수가 없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느냐?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산업화는 경제개발 5개년이 실시된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도시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도시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책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프는 앞으로 이제 사회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프는 정말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래프를 해석하는 요령은 반드시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제목이라는 것은 주제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로축이 뭔가 읽어봐야 되죠. 가로축은 시간이구나. 오른쪽으로 올수록 현대로 오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세로축은 비율이구나. 근데 뭐의 비율인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보니까 1차 산업, 농림업, 2차 산업, 관공업, 3차 산업, 서비스업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963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때만 하더라도 뭡니까?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1차 산업의 중심의 사회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올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뭡니까? 2차 산업의 비중이 뭡니까? 60년대에 비하면 증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3차 산업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015년도에 보게 되면 지금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죠. 나머지 90%를 누가 2차와 3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도시화율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주제가.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주제를 보면 도시화율의 변화. 그럼 가로축은 뭐냐? 가로축은 시간이네. 세로축은 비율인데 뭐의 비율입니까? 그렇죠. 도시화율이 되겠죠. 그럼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자, 그러면 1960년대에 보게 되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몇 프로? 약 39%,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촌락에 살겠죠. 농촌, 어촌 뭐 이런 데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증가하면서 점점 올라가더니 그죠?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는 80%가 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2015년도 기준으로 91.8%죠. 그러면은 10명 중 9명은 우리는 다 도시에 살고 있구나. 도시적 생활 양식을 다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럼 우리 거주 공간은 어떻게 변화하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토지는 한정이 돼 있죠. 그죠? 도시라는 공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집약적으로 매우 조밀조밀하게 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빽빽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또 사람은 계속 몰려드니 어떻게? 고층으로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층 건물이라든지 뭐 아파트 이러한 시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도 대구도 보게 되면 대구 도심이 있죠. 동성로라고 하는 도심. 도심은 주로 이제 상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죠. 그죠? 그리고 또 서구와 같이 이렇게 공단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데는 뭡니까? 공업 중심의 그러한 영역으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거주 공간이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천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을 인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하천의 인위적인 개발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또 뭐 하더라? 지표를 포장을 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포장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죠. 비포장 도로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시골에 이제 10%밖에 없기 때문에 보기 힘들지만, 근데 도시가 되면서 아스팔트로 다 포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녹지 면적이 감소하더라. 그 녹지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고 생물종도 다양성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왜? 뭐 하천에 살고 있었던 애들도 개발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살고 있는 애들도 역시
포장 면적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포장이 되면서 원래 살던 곳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도시성이 확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종이 치네요. 도시성이 확산이 된다는 건데, 그럼 도시성은 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죠? 그죠?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효율성,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따끈따끈한 정이 없다는 거죠. 너무 뭐 이해관계만 따지고, 너무 기브 앤 테이크만 이제 따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브 앤 테이크가 나쁜 문화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효율성과 합리성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도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2차적 인간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2차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자기 본명을 밝히지 않고서도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동호회를 가서 내가 다른 이름을 쓰더라도 뭐 동호회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죠? 요즘엔 또 더군다나 그 SNS 때문에 익명성은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양성도 존중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뭐 좀 과거에는 획일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귀 뚫었는 거, 뭐 코 뚫었는 거, 머리 빨간색 머리, 회색 머리, 녹색 머리, 뭐 다양한 모습들이 다 존재를 하죠. 그런 걸 요즘에 뭐 나쁘게 보는 사람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성이 인정이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이 분화가 촉진이 된다. 그러니까 2, 3차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전문성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직업의 전문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슈퍼 아저씨가 혼자서 물건도 재고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배달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개개인 따로 돼 있죠. 그 직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입고만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갖다가 진열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분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직업의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직업이 다양화되더라는 거죠. 직업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동체를 항상 단체 생활이라고 하면 단체가 우선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우선시가 되는 그러한 사회로 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90년대에는 이런 거를 이제 개성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요즘에 뭐 개성시대 이런 말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이런 가치관이 너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은 뭐 이건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개인이 중요하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가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기주의가 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화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내용 정리를 지금 66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학교에 오면은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들한테 꼭 이 영상 보고 오도록 하고,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